원래 있던 원문의 표현과 선생님이 선택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그것이 시험지에, 독서고 시험지에 올라온다 하면은 분명히 활용될 것 같은 paraphrase 표현, 그걸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제도 한번 쫙 전수조사를 하면서 머리에 기억을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안 틀리면 되는 거잖아. 본 시험 가서 안 틀리면 되는 거야. 오늘 좀 뭐 몇 개 틀렸다고 절대 기죽지 마. 네가 1등 할 거야. 알겠지? 오답 분석 잘하면 됩니다. 틀린 건 잘못이 아니야. 틀린 걸 안 돌아본 사람은 다시 틀릴 거고, 틀린 걸 돌아본 사람은 메워놨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알겠죠? 네, 힘내서 신나게 가보자. accomplishment는 성취감이 원문에 들어있던 거고, 요건 쉬우니까 쑥 하고 지나갈게요. achievement로 바꿔놨죠. 그 다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핵심 단어가 2개씩 들어가 있는 이런 선지를 본다. 그럼 양쪽 파트에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확실히 거기에 안 맞는 거를 싹싹 지워가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삭제해 나가면 돼요. 알겠죠? 학교 시험 볼 때. 다음 거. 원래 빈칸. 여기에 있는 빈칸이 뭐였냐? 우선 요 앞에부터 보면 과도한 부모의 개입. 못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거는 의미적 부정어야.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지, 긍정적인 어떤 아이의 발달이라던가 그것과 관련된 그런 선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망가진다를 고르려고 달겨들면 안 된다는 거야. 빈칸은 앞이나 뒤에 있는 이런 흐름을 역행시키게 하는, 그래서 나의 빈칸이 주제의 반대가 되게 만드는 단어에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리, 만들어낸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 통제적 행동이라는 게 원래 우리 지문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럼 그걸 paraphrase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나?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단어는 강조한 기억이다. 자율적이라고 했어요. 자율. self-regulating이 이 단어로 바뀐 거야. autonomous. 그리고 automatic은 절대로 손길도 눈길도 줘서는 안 된다. automatic은 자동화, 자동이에요. 자동차, 자동문. 자율이 아니야. 조심하시고요. 다음, 선택지에서 impulsive, 충동적인 이런 단어는 챙겨놓으세요. external은 고등학생이라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외부의. 그럼 외적이니까 자신이 타고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7-5번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유전이냐 환경이냐 할 때는 이건 환경에 관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ternal이라는 단어는 어떤 주제에서도 나오기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세요. 나의 내적 동기가 있냐? 아니면 외부가 엄마가 뭐 아이폰 사줄게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아와? 이런 외적 동기가 있냐? 이럴 때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절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 글은 자 여기 플랫 나오고 이런 거요. 그거는 딱 보면 알죠? 심볼리즘이고요. 여기 상징, 상징의 유용성이 제목이에요. 주제이고. 그런데 우리의 빈칸은 어디에 뚫려 있었냐? 뭐뭐 없이, 뭐뭐 없이도, 요구하지 않고, 그런 방대한 기본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그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extensive. 형근아 이건 무슨 뜻? 맞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배경 지식, 주제. 여기서 과목일 리가 없잖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prior, 이전의 지식, 배경 지식. 이 책을 읽기 이전의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해도. 토픽은 subject 대신에 나온 거고요. extensive 대신에 broad가 나온 거고요. 그것을 have 대신에 possess가 나온 거예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답이 되는 선택지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전 그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놓을게요. 평상시 숙제와 조금 다를 거야. 이거는 우리가 본문을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선택지 14문항에 정답 선택지 14개 분명히 노트에 써있고 해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오답이 있을 거 아니야. 오답 문항에 오답 선지 X개 그것도 해석을 꼼꼼하게 해오세요. 그럼 이제 그런 놈한테 안 속을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그거가 오늘의 수업 내용에 관한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요. soul, solely, only라는 기초 단어니까 꼭 챙겨놓고 단지, 유일한 이런 뜻이야. 솔로 생각하면 돼. 솔로. 다음 넘어가고 offers the customer an alternative. 뭐야? 어휴 저렇게 질문해주면 너무 멋져요. 3번 al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이런 거 있으면 우선 빼야 돼. 모든이라는 건 좀 극단적이고요. 여러분이 독해 문제를 푸는 선택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every, all, nothing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골라내세요. 그런데 이건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묵살하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 dismiss.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은 그거는 좀 선 넘은 거예요. 그냥 배경 지식만 있으면 돼. 뭐 계급제에 대한 배경 지식,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역사적인 게 꼭 나올 필요는 없는 거지. 질문 좋아요, 질문. 왜냐면 선생님 입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게 여러분이 유도해 주는 거니까. 뭘 모르는지 자꾸 티를 내주세요. 이런 거요, 표면적인 수준이에요. 표면적, surface라는 단어는 알지? 수박 겉핥기 할 때 저런 뜻이야. 수준 alternative. 그렇죠. 첫 번째, original offer가 아니라 alternative offer가 나오는 믿기 and 바꿔치기 방법. 믿기 던지고 바꿔치기 뭐 이런 정도의 번역이 가능하겠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다 팔렸다 그러니 다른 걸로 바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됐어요 밑줄에. 그래서 정답은 substitute요. 대체라는 정말로 alternative의 동의어예요. substitute 또는 replacement도 있을 수 있죠. 대체, 대안, 동의어. 질문 있나요? 다음 5개의 선택지를 싹 다 해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근데 여러분이 뭘 몰랐는지 무슨 문제와 헷갈렸는지 어떤 선택지, 오답선지와 헷갈렸는지를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5개 다는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의 오답은 나도 궁금하고 내가 설명을 해주면 기억에 바짝 남을 거 아니야. 자, genetics 지민아? 맞아요. 유전학 둘 다 되는 단어고 여기서는 뭐 학문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중요한 요인 또한
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 이 단어는 필수 암기 단어입니다. hereditary, heredity. 이거는 형용사로 유전의 라는 단어고, genetical 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거 많이 쓰여요. 이게 되게 어디 막 골방에 갇혀있는 저 고대 영어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현대 영어에서 쌍벽으로 genetical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쓰이는 단어고요. 여러분한테 낯설어서 그렇지. heredity가 명사예요. H-E-R-E-D-I-T-Y 명사니까 이것도 꼭 눈에 박아놓고. 유전.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석할까, 담비야? 구성이라는 단어다. play a significant role, 중대한 역할. also까지 잊지 않고 as well 대신에 paraphrase가 되어 있죠. 네, 이 단어가 만약에 나왔으면 오늘 여러분이 뭐 9개를 틀렸건 10개를 틀렸건 성공한 거야, 오늘은. 만약에 내신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 오늘 하루의 공부는 정말 너무 남는 장사 한 거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오답 중 누가 좀 줘봐요. 아까 1번을 많이 하더라. 1번하고 3번을 많이 했어. 내가 알아, 너네 오늘. 1번 가볼게요. 이거는 정말 흐름을 집중을 못하신 문제예요. 이건 진짜 경계를 바짝 하세요. 나 시험장 가서는 이 짓은 안 하겠다. 알겠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본문에서 이건 수인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수인아. 네, 이거 보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Environmental factors가 have an impact. 그러나 하고 돌아섰는데 여기다가 환경을 찾으면 안 되지. 그거는 하면 안 돼. 오늘 빡 넣어놔. 두 문제 더 맞추지. 그리고 이 글 자체의 주제가 유전자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타고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유전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주제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났다. 그래서 내가 저기 한 거야. 연휴 때 꼭 영어도 시간 좀 내셔가지고 워크북의 글의 흐름 요약 영어는 꼭 한번 읽어봐라. 제발. 왜냐면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지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전적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거부터 지워야 돼요. 그리고 아까 solely, 여기서 soul, 이것도 단 하나의 only라는 단어죠. 결정 요인이에요. determinant. 이런 단어는 필요할 거예요. 선택지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3번 사회적. 여기서부터 또 얘도 잘못된 거야. 왜냐면 사회적이 환경적이야. 유전자의 반대예요. 저거는 사회적이야, 환경이야, 학습이야. 이게 다 유전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interactions 온전히 가린다. biological element 생물학적 요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유전자를 강조시키는 선택지의 완전 반대 개념이죠. 해석 정확하게 해보세요. 자기 오답. 그 다음에 empathy 뭐더라 소희나? 옳지. 자, 그 다음에 have begun to question the reliability of science. 형근아 이거 좋아요.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가 필요한 거야.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리는 어디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 이제 큰일 났어. 과학계 너 큰일 났어. 지금까지 재정 지원 빨리 받으려고 검증도 안 된 거 막 발표하고 그랬었지? 그 때문에 너 큰일 났어. 이런 의미였어. 그래서 여기 있네요. cast doubt. 의심을 하다. 의심하다. 예요. cast doubt. doubt가 의심이잖아.
cast는요, 여러분 들이우다야, 들이우다. 그림자를 들이우다, 낚싯줄을 들이우다 이런 거야. cast out. trustworthiness, 신뢰 하면 저희 동의어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자신의 오감이 너무 신박해서 좀 공유하고 싶다. 없어요? 갑니다. 아, 참. breakthrough, 돌파, 혁신. 놀랄만한 발전 할 때 breakthrough를 쓰지. 다음 거. They're forced to do with. to do with. 수진아, 이거 make do with. 참, 이거 무슨 뜻? 그럭저럭 해나다 근근히 살아가라. 넉넉하지가 풍족하지가 못하고 간신히 살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제한된 양. 요거 참 조심해라. 퀄리티와 구별해야 된다. 수질이 아니에요. 물에 양이 없어서 그냥 거야. 다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양으로 살아야 한다. 대신에 들어갈 말은 1번이 답인데요. economize는 경제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절약하다야, 절약하다. 아껴 쓰다. subsisting on, 기대다. 기대어 살다. 그것으로 살다. severely 제한된, restricted, retain하고 다른 단어니까 조심하고요. restricted, limited, amount. 봐봐. 무제한적인, 풍부한, large volume, 이런 건 다 오답이죠. 자, 8-2. To yield the results that make our hearts sing. make our hearts sing. 어떻게 해석이 될까, 지민아? 우리의 마음이 노래하게 만드는 결과. 뭔가 감동받고 찡하고 찌릿하게 통하고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다. yield the results. 여기 핵심 소재는 뭐였더라, 지민아? 이 글의 핵심 소재. 인문학이죠. liberal arts. 얘는 이제 죽었다. 곧 멸종이다. 이랬는데 안 그렇더라. 아직도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이어도 공학이어도 인문학과 결합을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메리 막 이런 거 나왔었지. 그래서 정답은요. 요거고요. 만들어내다 결과 다 yield the results paraphrase 한 거고요. 요 단어 알아두세요. resonate, 공명하다. 주파수가 만나서 더 크게 같이 어울려 울리다라는 뜻이죠. 그의 메시지는, 그 위대한 작가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깊이 공명하였습니다. 크게 공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명이라는 말은 얘들아 같이 떤다는 얘기인데 A라는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고 B라는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 파동을 만나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떨기 시작하는 게 공명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5가 되는 그런 힘을 빡 내요. 이 같이 맞을 수 있는,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져다 쓰는 거야.
요거는 내신에서도 잘 등장하는 단어니까 절대 잊지 말고. 발음 좀 따라해주세요. resonate. resonate. 잘했어요. 인간의 영혼, 정신이니까 이게 인문학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공명 이란 얘기였고, 질문 없습니까? 1번 strip은 벗겨내다예요. 그래서 stripe랑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단어거든. 이 줄무늬고. 조심하시고요. 없애다예요. 없애다. 이렇게 해서 strip A of B 해갖고 쟤 좀 지울게. 너무 난잡하네. 그래서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제거. 다음 4번. 이거부터 봐야지. 원문부터. You're focused on making detailed plans.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염두에 뒀냐면 여러분이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빈칸에 들어갈 말의 포인트를 잡는지 경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는 동안이고요. 우리의 주제인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경험이 발생해서 나의 삶의 여정을 바꿔버리는 그런 재밌는 사건들. 이 주제야.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줄 모르고 하고 있던 그 귀여운 짓. 막 계획도 세워보고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도 해보는 그 귀여운 인간의 몸부림. 그걸 찾아보라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여기요. observe가 원래 무슨 뜻이야, 담비야? observe? 아니요. 나무 뿌리에서 observe water 이렇게 하면서 또 배웠었잖아. 흡수. absorb, 흡수하다. 물 영양분 흡수할 때 나왔었지.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몰입한이에요.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고. 납득되지? in formulating.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뮬라, 공식 말했잖아. 공식화하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고 막 이렇게 따져보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meticulous. 이거는 정교한. 아주 정교한 수학의 공식 이런 거 말할 때 meticulous.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늘 보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야. meticulously 이렇게 표현해요. 저것도 고등 레벨의 그냥 기본 단어예요. 이건 막 하늘에 떠있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고, 청사진은 어디에 쓰는 거지? 되나? 건축, 그렇지. 건축의 설계도를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대신에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인생의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왜 청사진이 건축학에서 이렇게 설계도인 거는 대단한 의미가 없고요. 설계도를 그릴 때 쓰는 종이가 파란색이라서 블루프린트요. 다음 5번 가자. abandon은 버리다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모든 고려점을. 그렇지.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오답이 됐습니다. 잘 먹어봤어요. 디스미스는 아까도 언급했었고, 묵살하다, 놓치다, 내버리다 뭐 이런 뜻으로 다 해석이 돼요. 묵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다음 surplus, 현근이 surplus, 잉여, 초과
buying 꼭 기억하세요. 팔리지 않은 물건, 즉 재고가 남아서 쌓여간다는 게 빈칸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경제적 상황의 전개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다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딱 알아볼 수 있었던 자리지. 이런 경우는요, 이 경제적 현상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글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빈칸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논설문이 아니야. 설명문이야. 설명문의 빈칸은 아주 핵심적인 사건 위주로 이렇게 빈칸이 뚫리게 되는데 우리가 단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쌓인다를 찾아야 되고 여기 있네요. 과도한 정말 말 그대로 이 단어가 재고예요. 여러분이 그 인벤트라는 발명하다 그게 툭 하고 떠오를 수 있어. 남의 나라 말이니까. 네, 절대 관련이 없어요. 인벤토리 또는 스톡이라고도 하죠. 쌓아놓은 것, 재고. 이거는 스톡은 주식이라는 뜻도 있고 재고, 가게, 물건 재고라는 뜻도 있어요. 굿즈, 상품, 빌드업, 쌓여간다 하는 게 있고. 오답 물어볼 사람 2번. 인플레이션 잘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면 내가 이건 말하고 가려고 했어요. 팽창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경제용어로는 아는 사람? 맞아.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일상 용어는 거의 일상 용어. 우리나라에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참, 그리고 그거는 하나 알아둬라. 얘기 나온 김에. 물가가 올랐다는 건요. 이 숫자로 된 액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지 물건의 가치가 오를 일은 없어. 사과 한 알의 가치는 그대로 그냥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가치는. 근데 그 사과에 붙이는 숫자로서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Rapidly drives, 끌고 가다 라는 뜻이야. 견인하다 라는 한자어로도 많이 쓰고요. 가격을 끌고 가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sustainable, sustainability 이게 뭐라고 하지? 환경에서 잘 나오는 단어인데 sustainable 너 가물가물하지? 잘 됐어. 외부 지문 환경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지속 가능한. 기억하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해. 요즘에는 친환경은 옛날 버전이고 지속 가능한이 친환경이야. 요즘 말로. 그런데 지속 가능 안 되는, 감당 못하는 수준이라는 표현. unsustainable. 여러분, sustain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동사예요. 지속하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야. 이게 동사예요. 좋은 질문 해줬고요. 또 없어. 가자. 주어진 원래 원문은 their fresh point of reference. reference. 아 그래? 그래 어쩐지 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라는 느낌이 어디서 하고 있었냐? 여기 안 했구나. 고맙습니다. 원문 좀 볼게요. Things not being permanent. 수진아. 그렇지. 우리가 파마 생각하면 돼. 파마. 무슨 펌이라고 하잖아. 펌. 그게 머리에 이 결의 모양을 영구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permanent. 펌. 영구적인.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일시적. 영원하지 못함을 찾아야 돼. 그런 개념, 불교의 개념. 보면 정답은 요거예요.
여러분 이 IM을 빼고 보면 permanence가 보일 거예요. permanent의 명사형이고 거기에 부정형 접두어가 붙어있죠. 영원하지 않음과 일시적인이라는 transient 고2고3 단어예요. 1학년한테 감히 이런 단어까지 던지진 않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된 거죠. transient, 휙 지나가는. 내가 fleeting도 가르쳐줬어요. 덧없이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다고 할 때 fleeting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것도 인생에다 많이 쓰는 형용사고요. 이것도 많이 써요. 삶의 유한성, 임시성에 말할 때 늘 클리셰처럼 쓰는 형용사들이라서 그냥 알면 좋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잖아. transient, fleeting 꼭 알아두시고요. 이 세속의 삶, 이 지구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생이죠, 이생. 이 물리적 삶, 이 세상에서의 삶, earthly life. 질문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강의. 오, 좋아. 이거 계몽이야.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해줄게. 계몽. 계몽이 뭐야? 무지는 얘들아 암흑으로 표현하고요. 항상 암흑에다가 다시 깨어나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드는 빛을 비추는 게 계몽이에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멍청이로 그 종교라는 암흑의 방 속에 갇혀서 살았던 인류가 과학의 눈을 뜬 게 계몽주의야. 16세기, 15세기 때. 그래서 그게 enlightenment의 영어로. 빛을 비추다예요. enlight. 그래서 뭐 계몽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는 사설이 들어간 거지. 이것의 정답이 되기에는 필요 없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질문? 없으면 요런 거 잘못 골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치? 이게 손이 가. 그래서 내가 이거 1번에다 갖다 놨지. 나도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윤회잖아. 윤회. 알죠? 계속 다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어서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고 이거 윤회잖아. 윤회를 고르는 게 아니죠. 삶이 일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골라야지. 이 인간이라는 그 영혼의 존재의 단위야. 여기가 레벨로가 달라. 이거는 영혼 수준에서의 영원성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이제는 알겠지. 학교 선생님도 너네를 꼬실 때 이런 걸로 꼬실 수밖에 없어. 오늘 이제 경험하고 조심하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자, 다음 8-7 Integrating this field of study. 이건 어젯밤에 해서 바로 기억나죠, 지민아? 여기 어느 학문이었더라? 철학. 철학을 아이들 교실이니까 교육에다가 접목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 여기요. integrating과 incorporating 이것도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합친다는 얘기야. incorporate가. cooperate 아니야, 얘들아. cooperate 이거는 협동이고요. 함께 작용하다 이거 협동이에요. cooperate랑 꼭 구별하시고 incorporating philosophy into everyday instruction은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여기 교육 대신에 나온 거예요. 강사를 instructor라고 불러요. 다음 essential 필수적이라고. 질문 있습니까?
5번 갑시다. 나도 지금 5번 째려보고 있었는데 필요한 단어가 알아두면 좋을 단어가 많아요. 온정이는 아까 언급했고 rote learning이라고도 하고 rote memorization이라고도 하고 기계적 암기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나와. 이거 암기. memorization 없어도 암기야. rote가 guarantees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철학적 사고를 접목하라 그랬는데 단순 암기 교육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고요. isolated가 무슨 뜻이지? 이건 저기 담비 차례였어요. 좋아요. 고립된이니까 다른 데서 단절된, 분리된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inquiry 수이다. 요구라고 하기만 해. 딱 찔렸지. 묻기잖아. 네? 질문. 물어보다.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물어보다. acquire. 뭐야? 요구. 질문. 얻다. 간단 버전으로 한 번만 적어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자, their fresh point of reference에서 이건 원문이에요. fresh 하니까 new예요. new 새로운 참고점, 참고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뀐다. 좀 비싼 걸 줬더니 비싸다고 안 사 먹어. 대박 비싼 걸 줬더니 저거에 비해서는 괜찮네 하고 얘를 더 많이 사 먹었다는 얘기 기억하지? 그게 핫도그였죠? 너무 비싼 건 햄버거였고. 그거에 찾을 때 new benchmark 이거야. 참고예요. 참고해서 배워다 쓰는 거.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야, 지민아 V에다가 5 이거 괜찮다. 지민이가 그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건 벤치마킹 해야지 라고 말했었거든. 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요,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20세기 하반기나 21세기 아주 초까지는 벤치마킹으로 벌어먹은 거예요. 독일의 자동차를 가져다가 분해해갖고 벤치마킹 한다고. 미국의 어떤 마케팅 요법을 벤치마킹 한다고. 삼성도 마찬가지야. 일본의 첨단 기술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벤치마킹이 그런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좋은 것을 얻어다 배워 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가격 비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고 reference 대신에 나온 거야. 벤치마크. 질문. culinary 이거는 요리의라는 단어예요. 알아보세요. 이거는요, 낭비, 사치, 과도함, extravagance. 과하다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지? extra. 과소비. extravagance. least appealing 어떻게 해석할까요, 형들아? 어필.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단어, 연예계나 이런 유명인들한테는 그 사람은 요즘 뭐 이런 걸로, 아무튼 이런 걸로 어필합니다. 이렇게 하지. 어필이 법정 용어로는 호소해서 항소장 이런 거거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매력이에요, 매력. 매력이 없다. 리스트는 여러분 부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적게라도 매력이 있다를 말하고 싶은 단어가 아니라 쟤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적은 애야. 그러니까 쟤는 매력이 없는 애야를 말하는 말이에요. least appealing. 다음 거. increase beyond the point of saturation. 수진아? 포화. 그렇지. 포화점을 넘었어. 그래서 이런 거요. 남아있다, 떨어진다, 이런 거 밸런스 지워야죠. 그 다음에 solubility limit의 아래로 떨어진다. 아, 이거 아니고. saturation 넘어 올라간다. threshold 꼭 알아두세요. 이제 고3 때에는 필수 단어인데 지금부터 알아두시고 임계점. 근데 얘가 원래는 문지방이란 뜻도 있거든. 네, 여러분이 읽을 글에서 문지방은 안 나올 거야. 임계점으로 딱 나와요. 임계점은 무슨 점이냐? 머리에 딱 있냐? 개념? 맞긴 맞아요. 근데 리밋하고는 달라요. 그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바운드리, 울타리 역할을 하는 리밋하고는 달라. 쟤는 무슨 점이냐면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점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 그렇지. 또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딱 그 순간을 threshold라고 해요. 그래서 임계점을 돌파했다. 이건 뭐냐? 여러분의 공부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다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풀기만 하면 다 정답이 나와요. 하다 보면 그런 날 옵니다. 그거는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오는 게 아니고요. 공부 방법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분명히 겪어야 되는 행운이에요. 공부는 그래요. 뭐든지 새로 배우는 건 임계점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이제 해내야 될, 채워내야 될 그 춘향이 말고 뭐냐? 콩쥐 팥쥐. 미안해. 콩쥐가 채워야 될 물 항아리가 커요. 커서 좀 힘들긴 해. 그래서 이제 조막손으로 물을 이만큼씩 받아다가 계속 넣는단 말이야. 저기까지 가서. 또 받아다가 또 부어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차. 그러면 밖에선 보여? 안 보여? 항아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이게 차고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맨날 얘 때문에 모르는 문제 투성이로 느껴져요. 그러다가 여기가 차잖아. 차다가 물의 장력까지 이겨갖고 임계점이 딱 넘는 순간 또르르르 넘치기 시작하지. 그때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바가지만 부족해도 점수가 계속 부족하게 나와요. 임계점이 차야 이제 점수가 다른 성질로 변합니다. 진짜야 이거는. 내가 비유적으로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공부의 본질이자 성질이야 얘들아. 제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줘. 그러면은 공부의 단계가 안 어려워. 왜냐면 하고만 있으면 무조건 그 임계점을 넘어가거든. 근데 저는 맨날 공부 많이 해서 임계점이 분명히 쌓이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보기만 했을 거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네가 받아들이는 지식을 온전히 흡수한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그거는 임계점으로 못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안을 틀리더라도 들어가서 막 이렇게 헤쳐보고 저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나왔으면 무조건 임계점은 옵니다. 그래서 너의 성질이 변해요. 내 말을 믿고 공부할 때 너무 다급해하지 말고 침울해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결국 끝내 못하는 겁니다. 이거 질문 없어요? 됐다. 그러면 이건